하지만 윤 대통령 그렇게 썩 좋아하는 궁합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세력이 비슷하면 절대 전쟁이 안 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4일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만에 5년 동안 묵은 체증이 싹 없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어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이제 국감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딱 들었는데, 사실 국감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엔 그래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 보고, 경산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인과 노동자의 어떤 중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윤건영이가 자기 보고 종북이라고 했다고, 또 주사파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싸움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퇴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경산호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제 일을 할 거고, 어떻게 조정을 할 거고, 지금 노조의 힘도 강대하고, 이 언론이라는 게 언론사에서도 노조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자기 신상에 대해서 종북이고 좌파라고 했다고 해서, 좌파고 주사파라고 해서 그거를 따지는 장소가 국감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노사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걸 듣고 싶었는데, 뭐 느닷없이 자기가 왜 주사파라 했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둥, 개인 무슨 어떤 뭐 청문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난 도대체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아주 가면을 확 찢어버렸더라고. 제가 5년 동안 이게 묵었던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뭐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있죠. 한 2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한 옥살이 하신 분이었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그러니까 전향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런 사람을 또 문재인이는 또 내가 제일 가장 그 사상적으로 존경하는, 그러면 김일성주의자가 맞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총사령까지 나오고, 이제 5년 동안 진짜 문재인 정부 동안 악몽으로 살았다. 저하고 똑같아요. 진짜 악몽이었어요. 그동안 2년 동안은 한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정부가 강제로 예를 들어서 문을 닫게 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공산주의의 5분의 1 정도를 경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윤 정부 들어와가지고 외부에서 마스크 해제를 했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어떤 개인 위생이나 어떤 그런 되게 성실해요. 그리고 자기 다 보호하는 정말 1등 국민이에요. 지금도 마스크 벗은 사람 없어요. 외부에서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치를 해가지고 그냥 한 빚을 갖다가 지금 1300조를 지금 빚을 져놨어요. 그러니까 까면 아주 양파 까듯이 까면 아주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비리가. 그래서 이 3일 전에 이 검수완박이라는 거를 도장을 찍었는지 몰라도 정말 하루만 지나도 하나 둘씩 이제 다 그 비리가 지금 소출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5년간의 이 나라를 망쳐놓고, 그리고 가끔 뭐 페이스북에다가 뭐 어저께인가요? 고구마를 수확했다 그러더라고. 수영 기르고. 아직도 저렇게 쇼를 하고 있구나. 나 고구마 캐고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감사원에서 감사받으니까 이 무례한 자들, 그게 윤건영이가 한 얘기예요. 그게 또 전달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또 어제는 경산호에서 국감에서 국민들이 들어보자는, 퇴장을 왜 시키냐고.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를 주사파를 했다가 그 내용을 해서 끝까지 가는 거. 거기에 또 뭐 문재인까지 껴넣고 막 얘기가 나오니까 뭐 퇴장시키라. 국민이 퇴장시키는 거지 본인들이 왜 퇴장을 시키냐고. 근데 운동권도 종류가 있어요. 운동권도 민주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 민주주의 하면서 시위한 중에는 주사파들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 운동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껴있는 주체사상을 가진 그 주사파들이 껴있다는 게 문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봤으면 사과를 요구할 때는 내가 먼저 수령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지. 다 사람들이 홍신 줄 아는데 나 사과다 그러면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 홍시는 홍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항상 이 국민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어떤 행동과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이나 발자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사람의 그림이 딱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 홍신조 아는데 사과다 하고 우기면 그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리고 국감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 국민 대표에서 경산호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걸 물어보는 자리에서 왜 자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사람한테 세금을 내는 게 내 세비가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요즘 한창 저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새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한참 이제 공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할 거다 이렇게 간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공매도는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1년 전에 그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공매도 딱 시작할 때 무조건 코로나 터지고 주식 사라. 그때가 추천한 종목이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 하나 그쪽으로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 방송에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삼성생명도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43,000원짜리가 8만원까지 가고 막 이랬었다고. 그게 이제 공매도를 없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 건 사실은 공매도 금지한 거. 이건 제일 잘했다. 저는 잘했다는 건 잘했다고 해요. 물론 3, 4 주식을 많이 하는 3, 4, 50대 정권을 또 한번 유지를 시키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만지작만지작 하는 게 뭐냐면,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까봐 이걸 우려를 하더라고. 외국 자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 선수들, 공매도 하는. 공매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 포커게임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도박이 있어요. 그게 하이로 게임이라고 그래요. 카드가 높을 때 베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드가 아주 낮을 때 베팅하는 로에 베팅을 하는, 거기서 따온 게 공매도예요. 한마디로 도박이에요. 그냥 밑으로 떨어질 걸 예상하고 로에 거는 게 공매도라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 쉽게 말해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역사가 짧아요. 그러면 아주 공매도에 아주 달고 다른 그 선수들이 들어와서, 그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금 확 주식이 올랐다가, 진짜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정말 주부들 주식에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은행 적금 깨고 막 보험 깨고 해서 주식시장에 다 들어왔다가 공매도 딱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공매도 딱 시작하기 전에 방송한 적 있어요. 난 주식 다 판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절대 개미들이 돈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듯하면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다 내려버리고, 그 내려버린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제 신용으로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주식을 막 젊은 애들 같은 경우 신용으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이면은 최소한 신용으로 한 5억까지는 살 수 있어. 그러면 1억을 가진 거 가지고 1억을 그 자본금이 주식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면은 그냥 다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신용을 해준 증권사에서는 옳다 하고 밑으로 딱 테러갖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파는 걸 증권회사 직원들이 다 사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싼 가격. 그러면 누가 이익이냐? 기관이나 증권기관이나 공매도만 이익을 주는 게, 공매도 세력한테 이익만 주는 게 이 공매도예요. 절대 개인이 이길 수가 없어. 또 하나 자본이 있어요. 정부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 공매도 세력이 돈이 빠져나갈까봐, 그럼 기업체가 조금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수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자본.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올라가겠다 하고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 공매도 금지시켰을 때 주식이 3,000선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공매도를 딱 금지시키면 순수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공매도 세력은 빠져나가지만 그 순수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누가 화날 거야? 3, 4, 50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환호하게 돼. 그러면 정권의 지지율은 최소한 10%에서 20%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먼저, 제일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사상, 뭐 이념, 뭐 이런 국가의 이거보다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 떨어지는 거. 내 돈을 잃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진짜 윤 대통령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을 많이 하더라도 지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 손해보는데 이거 뭐지? 내가 윤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이 정부를 해서 정말 바른 정부지만 좋아하지만 주식이 떨어지는 데는 어떻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이 안 올라요. 외국인들이 진짜 순수하게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 아니래도 충분히 3,000선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외국 자본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체도 살고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언론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언론이라는 올해도 제가 쭉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사실 제가 음식 해 먹는 걸 좋아해서 매일 아침 사우나에 갔다 오면서 장을 봐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얼마 하는 건 다 알아. 뭐 떡값이 얼마인지, 채소값이 얼마인지. 한 달 동안은 사실은 뭐 환율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이런 거에서 전혀 안 올랐어. 뭐 시장에 전 청양고추를 좋아해서 삼봉 사면 1,000원이고 뭐 떡값도 한 봉에 3,000원이고 전혀 안 올랐었어 한 달 동안. 그러다가 한 달 그 사이에 뭐 했냐? 언론에서 뭐 막 그냥 올라간다. 근데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막 언론에서 오른다 그래도 전혀 안 올랐어요. 제가 지켜봤어. 그러다가 막 어디 저 강남에 있는 슈퍼마켓에 사진 찍어가지고 막 강남 슈퍼마켓은 원래 비싸요. 여기 부천시장보다는 항상 비싼 데인데 비싼 데만 찾아다니면서 찍었는지 뭐 막 올랐다고 하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막 덩달아 오르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 고추가 2,000원 오르고 쉽게 말해서 막 그냥 덩달아서 식당도 막 그냥 같이 막 올려버리고 지금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김밥 한 줄에 쉽게 말해서 2,000원 하던 게 지금은 막 3,000원, 4,000원이래요. 뭐 어떤 데는 뭐 강남 같은 데는 더 비싸겠지. 언론이 자꾸 이 물가를 부추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이 언론이라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제가 3법 얘기 나왔을 때 이건 정말 악법이다. 이건 다 근본적으로 정말 피해보는 건 서민들이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게 지금 또 딱 들어맞았어요. 제가 한 얘기가. 지금 전세는 다 없어지고 다 월세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서민들만 죽이는 법이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웃기는 게 언론에서 또 부추기는 게 어느 사회든지 예를 들어서 요새 깡통정세 많이 나오죠. 물론 집값이 올라가다가 전세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깡통전세예요. 뭐 어느 사회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어차피 집값을 떨어뜨리게 하는 추세니까 뭐 환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일부 몇몇 어떤 범죄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가 싸니까 막 수십 개씩 그냥 자기 돈은 하나 없이 은행 돈으로 그냥 뭐 한 300개씩 사가지고 그게 이제 집값이 내려가니까는 자기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또 여관에서 자살했더라고. 그냥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게 깡통 전세라고 돈을 그 보증금을 갖고 튀는 몇몇 사람이 있어요. 뭐 어느 사회든지 다 있어요. 그거를 언론에서 전부 인양 막 떠들어대고 또 거기 국토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면 어떤 피해가 오는 줄 아세요? 제 손님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그 보증보험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깡통 전세가 나오니까 이제 보증보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증보험 문제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임대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근무처가 이제 옮겨서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근무처가 있는데 뭐 부산으로 가게 됐다. 그럼 이사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 뭐 쉽게 말해서 한 10억 가지고 아 내가 전세 충분히 돈이 있어서 전세를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임대인 중에서. 지금까지는 옛날 방식. 예를 들어서 전세업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또 전세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서 그거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부동산의 룰이었어요. 전세금이 들어오면 전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 돈을 내주는 그게 부동산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우리나라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올 사람은 있는데 들어올 사람은 요구하는 게 보증보험 해달라 이거예요. 나 전세 사기 당하기 싫으니까. 근데 보증보험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 임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융자 받은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보증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내줄 수가 없죠. 이게 사회적으로 나중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임대인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빨리 이사 가야 되니까 맨날 쪼를 거 아니야 전화해서. 왜 돈 안 내주냐? 너 사기꾼 아니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두 명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까지는 돈이 들어오면 돈을 주는 관계였다고. 이 사람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이 사람 전세금을 내주는 관계가 됐는데 그 룰이 깨버리면 안 돼요. 이거 깨지게 되면 또 부동산이 혼란이 온다고. 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누가 김현민가 하도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임대인들의 혜택을 많이 줬죠. 그래서 수십 채씩 사가지고 쉽게 말해서 은행 융자 받았고 수십 채 사서 임대업자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한둘이겠냐고. 그럼 이사 갈 사람도 못 가고 또 임대인은 아무 죄도 없이 빚쟁이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겠죠. 또 가서 쪼들리면 힘들면. 그런 거를 또 원희룡이 참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아이 뭐 인기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사기꾼들 뭐 이렇게 잡아넣는다, 뭐 보증보험 해야 되고 뭐 해서 같이 놀아, 언론에 같이 놀아가고. 예를 들어서 법치라는 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대 한 마리 이렇게 딱 잡으려다가 초과상가를 다 태워버리는 거야 지금 법이.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동조하는 장관도 있고.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과상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 룰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보증보험 든다 그러면 보증보험료 내야 되죠. 또 돈 가뜩이나 그걸 돈 내줘야 되는데 보증보험 내야 되지. 또 은행 대출하니까 대출도 안 되지. 그럼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언론이 참 이 문제가 지금 많아요. 그 법을 어겼으면 빈대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강력하게 검찰에서 검수완박 이런 걸 하지 말고 검찰에서 그 범죄자만 색출을 해서 잡아넣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 임대인들까지 피해를 주지 말고, 그걸 언론에서 떠들거나 장관이 떠들지 말고 그 범죄자만 강력하게 처벌하면 돼.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다 무너져서 이 사태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김문수,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방송하려고 그랬던 거는 이제 요새 한동훈 법무장관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정밀 감정을 해가지고 사주를 이제 초보 사주 풀이를 좀 역학방송을 조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어제 김문수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김문수 사주가 또 저 사람 참 이렇게 소신이 있고 참 용기가 있고 내 생각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고 사주가 되게 궁금해서 오늘 풀고 다음에 이슈가 없을 때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역학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해드리기로 하고요. 원래 사실 준비는 다 해놨었는데 갑자기 어제 김문수가 탁 나오는 바람에 오늘은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람 사주가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주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사실 손 없는 날은 근거가 없고요. 명리학에서 봤을 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필요한 기운, 목화토금수 중에서 내가 필요한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 좋은 거예요. 이사하는 날든 뭐 태기를 하든 뭐 아기를 낳든 쉽게 뭐 결혼식 날짜를 잡든. 이제 점을 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점 중에는 쥐역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행육기, 그다음에 뭐 타로점, 이렇게 동전을 던지거나 이제 뭐 육효점, 이게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천기의 흐름을 보는 게 사실 명리학이에요. 명리학의 기본은 뭐냐면 이것만 딱 아시면 되게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어서 지구, 여기는 태양. 이 사주팔자라는 건 뭐냐면 태어난 연월일시, 한마디로 태어난 날을 오행으로 한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60각자로. 그러니까 이건 태어난 주민등록번호예요.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연월일시 4개 주에 8글자. 그래서 사주팔자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리학의 기본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 달력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뭘 갖고 만들었느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날에 51년 음력으로 7월 25일에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다. 태어난 순간,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하든 아니면 그냥 자연분만을 하든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여기에 있는 기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명리학의 기본이에요. 뭐 이 사주를 예를 들면 이 사주는 얼핏 봐서는 지금 토로 태어났는데 이제 역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이제 어떤 이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내가 좀 도움이 될까 오늘 조금 요걸 해드릴게요. 이 띠는 13%, 월이 30%, 일이 20%, 이게 15%, 9, 5, 9, 4. 그래서 위에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많다 이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달의 힘이 제일 센 거야.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금성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죠. 30%하고 9%. 왜 달의 기운을 세다 보면 달은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원력이 제일 기가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금이 지구에 가까이 있어요. 이걸 천체도로 그리면 금이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성이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성이 한 이쯤 있었고, 이때 이제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만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멀리 뭐가 있었냐면 화성이나 토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명리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는 어떻게 보느냐. 얘네가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올 때, 이 화성이나 토성이 이렇게 올 때, 이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거리 보면은 재물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따로 5,000원씩 막 이렇게 따로 있는데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화가 들어올 때는 여기에서 화가 강해지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게. 그러면 뭐든지 다 뭐 이사라든지 뭐 재물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방법은 요즘은 웹 가지고 뽑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력이 쭉 나와요. 3개의 달력이 나온다. 근데 이 대운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년을 20%를 차지하고 달이 10%,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진이 10%인 거예요. 그럼 이사날짜는 이 일진을 보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이사주는 이제 화하고 토가 멀리 있었으니까 화토가 들어오는 날, 화토라는 거, 화라는 거는 이제 양력으로는 5월생, 6월생이고, 이제 달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화가 들어오는 날은 말띠, 말그림, 옛날 달력 있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다 줘요. 절에 가서 달에 이 말그림이나 뱀 그림이 있는 날이 쉽게 말해서 화가 들어오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말날이나 뱀날에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를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일단은 이제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오행이라는 거. 오행이란 건 뭐냐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여기에서 사실 역학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오행이 제일 거의 한 비중은 한 5, 60% 차지해요. 거기에 이제 12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 살, 그 다음에 육친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운을 푸는 실전을 풀 수 있는 어떤 기운이 합의되거나 충이되는 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오행의 희기. 그럼 역학을 방송을 보는데 재밌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역학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역학책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근데 꼭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목이나 화나 토나 금이나 수 중에서 딱 외워야 될 건 이 목은 갑인, 을묘, 그 다음에 이 화는 병호정사, 이 토는 무진술, 기충미, 이 금에는 경신, 신유, 그 다음에 물에는 임자, 개해. 이 갑인, 을묘가 목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병호정사가 화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진술, 기충미가 토라는 거. 저는 처음 공부할 때는 무진술, 무진장 술 먹었다, 무진술, 토. 그다음 기충미 뿐인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은 경신, 신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수는 임자, 개. 그럼 여기서 방향을 볼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이 필요하다. 내가 목이 나한테는 필요한 기운이야. 그러면 이 목은 동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 방향은 동쪽이고 색깔은 청색하고 녹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사주를 봤는데 화가 없어. 그럼 화는 남쪽인 거예요. 그러면 남쪽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색깔은 풀이 빨강색이잖아요. 빨강색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는데 이 토라는 거는 중간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간, 서남간, 뭐 중앙이라 그러니까 대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사 방향을 볼 때는 아파트든 집 앞에 현관 앞에 서서 요새 외부로 나침판 있잖아요. 나침판을 딱 봐가지고 이 방향이 내가 목이 필요한데 동쪽 방향으로 가지는 방향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화가 필요하면 남쪽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 동남간, 서남간 이렇게 서북간 이렇게 중간 방위가 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토의 색깔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보면은 중앙선 있죠. 중앙선은 믿음이에요.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토가 필요한 사람은 노란색이 좋다. 풍수학적으로.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 토는 이제 우리 성격적으로 믿음이거든. 그러면 토가 많은 사람은 기가 얇은 거고 토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의심이 많고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는 지금 김문수에서는 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거고 간을 잘 보는 거고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토가 많으면 믿음이 많으니까 기가 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위의 기운이 센 거야. 그럼 위산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사주 위 토가 많은 사람들은 속이 쓰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위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건강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 주의해야 돼요. 피부 트러블하고.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을 얘기하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이 금에 해당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천주교. 왜냐면 서쪽에서 발달한 종교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달한 종교가 기독교가 천주교예요. 그럼 천주교도 풍수예요, 기독교도 천주교. 내가 금이 필요하면 천주교나 교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토가 필요해. 그러면 토는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는 불교예요. 그러면 절에 가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한 10% 정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소화가 되게 안 돼. 항상 급체가 잘 걸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에 땅속이죠. 땅속 한 바퀴만 돌면 꾸룩꾸룩 소화돼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급체 걸렸을 때 아파트 지하 가서 몇 바퀴 돌면 토기가 내 몸에 땅속에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어쨌든 여기 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무가 없어. 그거는 산에 가서 나무 끌어안고 있는 게 풍수예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역학방송이라는 건 되게 길어요. 왜냐면 좀 지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지루하면 또 잘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 안 하려고 이제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좀 알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이 명리학은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사라든지 택일이라든지 이걸 다 할 수가 있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그 회사 오너 사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이 필요해. 그럼 목날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역행하는 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 잡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이 필요해, 나한테. 그럼 물은 방향으로는 북쪽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사하는 거, 요새 청와대에서 이제 한남동 이사하는데 조금 미적거리는 것 같아서 이사하는 걸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이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물이 필요하면 이 물 아래 이사하면 돼. 그럼 여기다 써놨죠. 해자, 임계. 달력에 써있어. 그 달력에 이사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화가 필요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호나 정사 이 날이 들어간 날에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꼭 손 없는 날 이걸 떠나서 그게 더 풍수학적으로는 좋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 사주가 내가 뭐가 많은지 뭐가 없는지 잘 몰라. 그러면 가까운 철학관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철학관 가면 기본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 많은지 뭐가 많은지. 그럼 주의 깊게 듣고 와서 내가 쉽게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이걸 알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돼요. 풍수학적으로 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사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왜 오행이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오행의 기본은 뭐냐면 이 사주는 땅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땅을 생해주는 거, 햇볕이 있어야겠죠. 상생. 불은 쉽게 말해서 땅을 화생토, 불이 해서 땅을 재가 된다. 화생토. 햇볕이 있어야 땅이 뜨거워서 기름진 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는 어때요? 쉽게 토생금, 암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암석은 안반수를 만들어서 물을 생해주고, 물은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는 쉽게 말해서 땔감이 돼서 불을 살려주는 이 상생관계예요.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 하나 이렇게 없는 거, 토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다가 목생화 하다가 얘가 없어. 그러면 그 불이 금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나쁜 거야. 오행이 이렇게 순행이 되다가 이게 없어지면 얘가 막바로 치니까 불이 금을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토생 물이 있어. 근데 얘가 없어. 그럼 물이 바로 불을 끄겠죠. 이걸 상극이라고 해요. 얘 세력이 똑같으면 서로 충하는 게 상충이고, 그럼 얘가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을 다 말려버리는 게 역극이고, 물이 너무 많으면 불을 꺼버리는 게 상극이고, 그래서 상극과 역극이 충돌하는 걸 상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조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최대한 이제 어려운 용어 같은 걸 많이 사용을 안 하려고 자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육친관계, 평관이니 정관이 뭐 이런 얘기를 잘 빼버리고 이제 좀 쉽게, 왜 제가 장자협자를 했냐면 장자가 되게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쉽게 푼다, 역학을 좀 쉽게 풀어준다 해가지고 제가 장자협조를 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쉽게 풀려고 해도 기본은 알아야 돼.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재밌고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고,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날짜에 잡아야 돼. 어쨌든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려고 좀 쉽게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요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요렇게 이제 퍼센트를 정해놓고, 요게 이제 어떤 게 세력이 제일 센가?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약하고 어떤 게 그러니까 제일 내가 필요한 건 용신이고 내가 가장 필요 없는 것, 많은 게 쉽게 말해서 기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신을 찾으려면 일단 날짜를 봐야 돼요. 주로 양력 날짜를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8월이야. 8월은 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6월까지는 이게 3대 7이기 때문에 보통 6월까지는 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 힘을 센 걸로 보는 거야. 근데 8월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힘을 세게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13%는 제대로 얻었어. 그 다음에 날짜를 봐요. 27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27일이면 초반은 병화 기운이고 후반은 금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금의 30% 기운을 또 얻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일주를 볼 때는 경오야. 그럼 이건 점심때거든요. 뭐 이 시는 사주에서는 시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병오를 하고 그러면 점심때니까 쉽게 말해서 기토보다는 물의 힘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세력이 작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땅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화도 9%에다가 힘을 못 받았으니까 햇볕이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건 아까 금생수,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수가 많다. 그럼 지하수는 어때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물이 많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겠죠. 나무의 세력을 얻었으니. 그러면 금수목이 굉장히 강한 거죠. 특히 이 지하수가 제일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이 땅이 그때 육친관계는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렸죠. 이 내가 태어난 날이 본인이 되는 거야. 이게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낳은 사람이죠. 화생토일, 상생이니까. 그러면 이 화가 엄마, 문서, 풍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내 힘을 빼는 이 지하수가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많잖아요.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나를 제압하는 내 부인이 나를 낳잖아요. 자식을 낳잖아. 이게 자식이 돼. 그다음 관운이 되고 직장이 되고 명예가 되고 윗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세력이 작은 게 이 햇볕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얘가 용신이에요. 가장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땅이다. 얘가 희신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어쨌든 비가 오면 땅이 지하수나 올라오거나 물이 들어오면 땅이 진흙탕이 되겠죠.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 나무가 막 자랄 거 아니야. 햇볕도 없는 나무가 뿌쩍뿌쩍 자라면 땅이 진흙탕에 갈라지겠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 햇볕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도 그대로 대입하면 돼. 햇볕이 필요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소중하다. 또 문서라든지 공부가 나한테 소중하다. 그 다음에 이 신약사주에서는 항상 내가 강해져야 이 물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가 들어올 때 결혼운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화가 들어올 때 이사나 결혼 날짜나 모든 걸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많은 물을 심고 이 나무를 심고 이 물을 갖다가 내가 막을 수 있는 이 땅이 필요한 거죠. 이 땅은 본인, 형제,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인덕이 있다. 형제간들, 친구들한테. 친구를 땅이 많을수록 어때요? 좋아지겠죠. 이런 사주는 내가 필요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 친구나 형제간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결혼을 늦게 해야겠죠. 비가 오면 땅이 진흙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을 늦게 쳐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인이나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비가 막 오면 땅이 진흙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다가 새로운 여자를 누가 만났어. 그럼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해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많은 여자를 만나도 안 걸리는 사주가 반대겠죠. 땅은 많은데 물이 없어. 그럼 여자가 들어올수록 나는 운이 좋아져. 그럼 잘 안 걸려요. 근데 이런 사주는 여자만 들어왔다면 어때요? 땅이? 그 이준석 사주 같은 거죠. 이준석에도 땅이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여자 문제로. 그래서 대운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물이 많아지겠죠. 또 땅이 진흙탕이 되잖아. 그러니까 장모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격적으로 이 금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이 상관이에요. 상관이라는 건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확 질러버리는 거야. 근데 화가 없어서 신약이야. 확 질렀다가 바른 말 했다가 한 30분 지나면 괜히 했다. 마음이 짠해지는. 그러면서도 목이 강하니까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고 멘탈이 강한 사주다. 목이 많은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고 멘탈이 강해요. 근데 물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그 대신 하나 인경변은 좀 약해. 그냥 화가 없단 말이에요. 화라는 거는 심장의 기운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면 눈 쪽으로 피가 이렇게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안경 쓴 거예요. 왜냐면 눈에 영양분이 도착을 안 하니까 시력이 어때요? 영양분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니까 순간적인 인경변은 조금 약하다.
빠릿빠릿하지 못하다. 빨리빨리 이게 기자 질문이나 누가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운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아마 힘든데 여기 보면 이제 16살 때 이게 보세요. 16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운은 사실 좋았어요. 왜냐면 6살 이후로 한 10살 때부터 땅이 들어왔어요. 이 땅이 막 뜨거운 땅이 60%가. 그 다음에 이제 16살 때 한번 맞춰볼게요. 운을 맞출 때는 이 천간하고 지지하고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목이 갑신, 갑병, 갑기합토, 그 다음에 갑경. 그러면 이 갑목이 들어와서 갑기합토가 되죠. 근데 목은 어때요? 목생화, 화생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상생이 돼서 목이 들어와서 화로 갔다가 토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취동 목주지는 땅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는 가장 좋은 대운이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 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가 4년이니까 16, 17, 18, 19살 때까지는 목이 들어와서 갑기합토. 화가 돼서 토가 들어와서 토가 넓어졌으니까 화하고 목을 다 가졌으니까 서울대를 간 것 같고 그 다음 때운도 되게 좋았어요. 5대운이야 5대운. 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가장 피크였던 사주예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이 사주는 25살 때까지 대운으로 살았어요. 이 햇볕이 60%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인기도 좋았고 뭐 학생운동도 하고 이럴 때는 막 학생회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었어요. 장학금도 받고. 근데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은 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땅이 들어왔는데 왜 국회의원의 김부겸한테 떨어졌을까? 대구 수성에서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물이 들어왔어요. 비가 왔다 하면 비가 이렇게 해서 2019년 해자축이었거든. 비가 왔어. 그럼 불이 커지니까 낙선이 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민이죠. 이는 쉽게 말해서 목생화 화생토라니까 이 땅이 이제 다시 어렸을 때 운처럼 1년 운에서 토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장관급 경산호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 달은 좀 나빠요. 이번 달은 달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 뭐였냐면 금이에요. 이제 달은 10%로 보는데 이 10%짜리가 이 지하수 한마디로 고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관제 구설수예요. 왜냐면 칼하고 나무를 툭 때리거든. 그럼 땅이 불이 꺼지니까 이제 구설에 휘말린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구설에 휘말려도 바른 소리를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오늘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괜히에 따르고. 왜냐면 이 금이 들어올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욱하고 질러버리는데 워낙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약사들은 대체로 착해요. 근데 정신력은 강해도 내가 좀 참을걸 쓸데없는 소리 했네 하고 조금 후회는 돼요. 근데 이제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요 시기가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금이 끝나는 시점이 보통 한 2일 정도가 지나면 이 토가 들어와요. 땅이. 이 흙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길진 않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한테는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왜냐면 금이 들어오면 윤 대통령도 햇볕이 필요한데 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또 아랫사람으로 진흙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2일이 지나면 이 술토가 들어오면서 숨어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요. 천계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2일이 지나면 이렇게 화가 들어와요. 이제 숨어있는 한 15% 정도 화가 들어오거든. 근데 이 숨어있는 이 오화가 들어오면서 얘하고 합의돼서 이 불이 강해져요. 그럼 윤 대통령도 안정이 되고 김문수도 그때는 안정이 돼. 20일 지나면 아마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 햇볕이 필요하죠. 이제 보수 쪽이니까 제가 필요한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색깔로는 화는 빨강색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하고 단전 쪽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빨간색 모자를 쓴다든지 속옷을 빨간색 속옷을 입으면 좋고. 그다음 이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사는 날짜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사하고 오 이제 병오 정사라 그랬죠. 그럼 옛날 달력 보고 정사, 병오 요 날짜를 찾아서 이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센 게 이름인데 김문수 참 이름은 잘못 졌네요. 왜냐면 김은 사실 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줬으면 여기다 화하고 토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꼭 이름을 호적을 바꿔서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름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녹음기를 틀어서 자꾸 들으면 돼. 그러면 이 화에 해당하는 오행은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거고 이 토에 해당하는 오행은 이응하고 희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김대호, 김대현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해서 자꾸 들으면 여기에는 화토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10%나 돼요. 하루 일진을 바꿀 수가 있다. 자꾸 들으면 듣기만 해도. 왜냐면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뭐에 걸려요? 화가 심장이 쾅쾅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 그럼 건망증, 뇌졸중 심하면 치매기가 올 수 있다. 그럼 이 이름을 자꾸 들으면 어때요? 화가 심장이 쾅쾅 뛰겠죠? 그럼 혈액순환이 되면서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 가지고도. 근데 내가 오늘 진짜 좋아지게 하고 싶어. 그럼 이사주에서 딱 필요한 건 오화예요. 오화. 풀이에요. 이 기운만 얻으면 운을 확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기운을 얻는 방법은 제일 큰 게 사실은 음양조화예요. 음양조화. 이건 풍수책에 있는 거예요. 음양조화. 그럼 여자는 음이죠. 근데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가 10% 섞이는 거야. 근데 호르몬 안에는 기가 40% 들어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지금 오화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오화가 많은 여자하고 같이 살면 돼. 지금 제가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어쨌든 화가 많은 여자하고 살면 돼. 음양조화를 가지면 돼.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좀 오늘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오화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길을 받는 한자가 있어요. 그거를 사실 제가 찾는데 한 8년 걸렸는데 고소를 다 뒤져가지고. 근데 그게 8자예요.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게 되면 70% 이상 운을 바꿀 수 있는데 100% 확신을 해요. 길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님들도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고맙다고 항상 인사하러 오세요. 그냥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능력면으로 윤 대통령은 사실은 인사 쪽으로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인사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한동훈 법무장관 입김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책사니까. 왜 그러냐면 한 장관은 그때 필요한 게 이 지하수하고 물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굉장히 좋게 봤을 거라고. 근데 사실 윤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썩 궁합이? 왜냐면 윤 대통령은 햇볕이 필요한데 한 장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균이 많아서 추첨을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조언을 한 것 같고 입김이 들어간 것 같고.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궁합은 아니다. 왜냐면 윤 대통령은 화가 많아야 좋은데 이제 지하수하고 물이 들으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는 궁합일 수가 있다. 핵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요즘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핵 보유를 해야 되느냐, 핵 우산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역학에서도 항상 세력이 센 게 약한 거를 이렇게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눈에 하는 말, 세력이 비슷하면 절대 전쟁이 안 나요. 지금 푸틴도 우크라이나 웃기게 봤다가 자기는 세력이 세고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을 했지만 서방에서 무기 지원도 하고 하니까 지금 소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안 나게 하려면 세력이 비슷해지면 돼. 그러면 어쨌든 저는 정말 공산주의 싫거든요. 후손한테 이 공산주의 내려주기도 싫고 또 이 공산주의 사상 좋아하는 문 씨도 진짜 싫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 씨도 싫고. 그러면 지금 너무 빚이 많이 졌잖아요. 문 전 정부 때. 천삼 민족주가 그래 같으면 국민성금이라도 걷어서 전 낼 것 같아요. 국민성금을 하자. 국민성금 걷어서 핵개발하자. 돈 없으면 국민이 그거 안 낸다는 국민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핵개발하자 그러면. 국민성금이라도 걷어서 저는 핵 개발하자는데 찬성해요. 세력이 세져야 돼.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끌려가지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